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하나의 진리를 말하겠다. 남자가 진정으로 여자친구로 삼고 싶어하는 여성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인연의 법칙이자 천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본질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외모를 꾸미고 화려한 말솜씨를 연마해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표면적인 것들로 시작되지 않는다. 남자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작은 행동과 표정에서 그 사람이 진정한 짝인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다고 가르친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전생에서 맺은 어변의 결과라고 한다. 하물며 연인이 되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의 만남은 얼마나 깊은 인연의 결과이겠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닦아야 한다.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 글에서는 남자들이 진심으로 여자친구로 삼고 싶어하는 여성의 의외의 특징들을 상세히 알려주겠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남자의 본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통찰이 될 것이다. 첫 번째로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란 단순히 얼굴이 예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끌리는 것은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자연스러운 미소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에 저절로 나오는 미소에는 그 사람의 여유와 안정감이 묻어난다. 남자는 그런 표정을 볼 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느낀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미소가 바로 이것이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오랜 시간 마음을 수양하고 내면의 평화를 이룬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당신은 상대방 앞에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는가? 미소는 상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신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다. 그 분위기가 전해질수록 여자친구로 삼고 싶은 존재로 인식되기 쉬워진다. 미소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의 미소는 깊이가 다르다. 반대로 늘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다. 남자들은 이런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소의 힘이다. 부처님도 항상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다고 한다. 그 미소 하나로 수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우리도 그런 미소를 배워야 한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미소를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야 한다.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미소가 나올 수 없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온다. 그리고 그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남자들은 그런 에너지를 가진 여성에게 끌린다.
함께 있으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둘이 있을 때 많이 이야기해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둘만 있으면 많이 이야기해주는 사람에게 남자는 특별한 감정을 품기 쉽다. 이것은 대화의 양 문제가 아니다. 자신에게만 마음을 열어준다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보이지 않던 표정이나 약간 편안해진 말투를 접하면 남자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느낀다. 이 특별한 감정은 연애 감정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힘을 가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른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연 따라 만나고 헤어진다는 가르침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인연이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는 것도 인연이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조용한 장면에서 나누는 아무렇지 않은 대화일수록 상대와의 거리감이나 신뢰도가 확실하게 전해진다.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자세는 여자친구로 삼고 싶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편안한 거리감이 함께할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남자들은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파악한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도 중요하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남자는 마음을 연다. 반대로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대화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통로다. 그 통로가 원활할수록 관계는 깊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어, 즉 바른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른말이란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는 부드러운 말이다. 또한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남자는 신뢰를 느낀다. 그리고 그 신뢰가 사랑으로 발전한다. 당신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는가? 억지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매력적인 대화법이다. 세 번째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겠다. 일이든 취미든 무언가에 꾸준히 몰두하는 사람은 남자가 보기에 매력적으로 비친다. 성과의 크기보다 임하는 자세나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간적인 성실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남자는 진지하게 사귀는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다. 당신은 일상에서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있는가? 노력은 말로 하지 않아도 생활의 선택이나 태도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축적이 이 사람과라면 건전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신뢰로 이어지고 여자친구로 삼고 싶은 존재로 인식된다.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하는 모습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힘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안심하고 옆에 설 수 있는 존재로 기억에 남는다. 불교에서는 정진이라는 덕목을 강조한다. 정진이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년간 고행을 하셨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대각을 이루실 수 있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매일 조금씩 노력을 쌓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다. 남자들은 이런 사람에게 존경심을 느낀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흥미가 떨어진다.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은 함께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는 남자들이 중요시하는 점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다. 매일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외국어 단어 10개를 외우거나 하는 작은 것이라도 좋다. 그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남자들은 그런 당신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존경심과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소셜미디어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소셜미디어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된 인상을 준다. 항상 남의 평가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비친다. 남자는 본명의 상대에게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안정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계시나 인정 욕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현실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차분한 거리감이 이 사람과라면 오래 사귈 수 있겠다는 느낌을 만들고 여자친구로 삼고 싶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좋아요 수나 팔로워 수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잃는 지름길이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의 시간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한 삶을 산다. 남자들도 이런 사람에게 끌린다. 함께 있는 시간에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보다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일상의 일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으로 음미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관계를 상상하게 한다. 그런 거리감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분 좋은 것으로 인상 짓는 요소가 된다. 당신은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가?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소셜미디어를 멀리하고 현실에 집중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다.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사람은 남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다. 이것은 완벽한 매너를 갖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대의 입장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식당 직원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남자는 진지하게 사귀는 상대일수록 미래의 장면을 무의식적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이런 일상의 행동을 잘 본다. 당신은 상대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고 대하고 있는가? 그 일관된 행동은 신뢰로 이어지고 이 사람과라면 오래 함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의 재료가 된다. 불교에서는 평등심을 강조한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가르침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한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권력이나 돈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지금은 자신에게 잘해줄지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이런 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진리다. 예의 바른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는다.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온다. 반대로 무례한 사람은 점점 고립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6번째로 어른스러움과 천진함을 함께 가진 사람에 대해 설명하겠다.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면서 불현듯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남자의 인상에 강하게 남는다. 항상 귀여움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어른으로서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마음을 허락한 상대에게만 부드러운 표정을 보인다. 그 전환이 매력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남자는 손이 닿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갑자기 가까운 거리에서 웃거나 편한 반응을 보일 때 강하게 마음이 움직인다. 이 갭은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 자연스러움이 여자친구로 삼고 싶다는 감정을 뒷받침한다. 억지로 연기한 귀여움이 아니라 안심했을 때 나오는 소박한 반응이야말로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는 결정적인 요소로 기억에 남는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가르친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한다. 너무 어른스럽기만 해도 딱딱하고 너무 천진하기만 해도 신뢰가 안 간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된다. 이것은 성격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일과 휴식의 균형,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의 균형 등이다.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다. 남자들도 이런 균형 잡힌 사람에게 끌린다. 함께 있으면 자신의 삶도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당신은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가끔은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7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에 제대로 마주해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중요한 이야기에 제대로 마주해주는 사람은 남자에게 매우 든든한 존재다. 즐거운 시간뿐만 아니라 조금 무거운 화제나 미래에 관한 내용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자세는 본명으로 여겨지는 큰 요인이 된다. 남자는 진지한 관계가 될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할 수 있는지를 중시한다. 당신은 상대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화제를 흘리지 않고 듣고 있는가? 바로 답을 내릴 필요는 없다. 마주하는 자세 자체가 신뢰로 이어진다. 그 축적이 이 사람이라면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낳고 여자친구로 삼고 싶은 존재로 인식된다. 불교에서는 경청을 중요한 수행으로 여긴다. 상대의 말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준비하거나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자신을 비우고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주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남자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상대가 대충 듣거나 화제를 돌리면 다시는 마음을 열고 싶지 않게 된다. 반대로 진지하게 들어주면 이 사람에게는 뭐든 말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긴다. 이 신뢰가 장기적인 관계의 기반이 된다.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경청은 사랑의 표현이다. 8번째로 식사를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다. 식사를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은 남자에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상상하기 쉬운 존재다. 꾸미지 않고 눈앞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은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의 증거로 비친다. 남자는 특별한 데이트보다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지를 여자친구로 삼을지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평범한 식사 장면에서 보이는 반응이 강하게 인상에 남는다. 즐겁게 먹는 모습에서 이 사람과라면 긴장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다는 느낌이 생긴다. 그 분위기가 여자친구로 삼고 싶다는 마음을 조용히 뒷받침한다. 식사는 특별한 연출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시간이다. 그 자리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불교에서는 음식에 대한 감사를 강조한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한다. 농부의 수고, 요리사의 정성, 배달하는 사람의 노력 등 무수한 손을 거쳐 내 앞에 온 것이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맛있게 먹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도 좋은 느낌을 준다. 음식을 대충 먹거나 남기는 사람은 생명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것이다. 반대로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먹는 사람은 인생의 작은 것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남자들은 이런 점을 무의식적으로 관찰한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과 평생 식탁을 함께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것이다. 당신은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때우듯이 먹고 있는가?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상이 남자가 말하는 여자친구로 삼고 싶은 여성의 의외의 특징이다. 어느 것도 특별한 테크닉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알아챈 사람도 많을 것이다. 여자친구로 삼고 싶은지 아닌지는 한순간의 인상이 아니라 쌓여온 분위기와 안정감으로 판단된다. 당신은 오늘 소개한 특징 중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남자는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런 작은 요소들로 본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소중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다. 지금까지 말한 8가지 특징은 사실 하나의 공통점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다. 억지로 꾸미거나 연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런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처음에는 화려한 외모나 말솜씨에 끌릴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표면적인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인다. 완벽한 척하지 않는다. 실수도 인정하고 모르는 것도 솔직히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 남자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거짓이 없으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 즉 바른 견해가 이것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환상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도 문제가 적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자기 이해가 깊을수록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관계에서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상대를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 둘 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 다르다. 이기심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자기 사랑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남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이미 자신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에서 여유가 있다. 상대를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남자들은 이런 여유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함께 있어도 숨이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이 자신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는가? 매일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어라.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어라. 실수해도 자신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자기 사랑을 키워가면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게 된다. 이제 인연의 법칙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수견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전생에서 어떤 연결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특히 연인 관계는 가장 깊은 수견의 결과라고 한다. 전생에서 부부였거나 부모 자식이었거나 형제였던 사람이 이 생에서 연인으로 만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런 수견의 관점에서 보면 연애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서로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극복하면서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 하지 마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인연이다.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가라.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도 있다. 그것은 그 인연에서 배울 것을 다 배웠다는 의미일 수 있다. 미련을 버리고 다음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자신을 최선의 상태로 가꾸면서 기다리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것이 천지의 섭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 첫 번째로 매일 명상을 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라.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온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감사 일기를 쓰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라.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은 있다.
이 습관을 들이면 점점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세 번째로 경청하는 연습을 하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려 하지 마라. 그냥 들어라. 이것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 네 번째로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매일 한 가지씩 남을 위한 작은 일을 해라. 문을 열어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웃어주거나 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친절이 쌓이면 당신은 점점 더 따뜻한 사람이 된다. 다섯 번째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라.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충분히 쉬어라.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남도 잘 돌볼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여라. 하루에 1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보지 마라.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과 직접 만나라. 현실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일곱 번째로 불평불만을 줄여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긴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하라. 여덟 번째로 용서하는 연습을 하라. 과거에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가장 힘든 것은 당신이다. 용서하고 놓아주어라.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이 8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은 변한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게 된다. 이것이 천지의 법칙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현재에 살라고 가르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라.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온전히 즐겨라. 그것이 가장 좋은 연애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다. 당신의 인생에는 무수한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좋은 인연도 있고 힘든 인연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인연에서 배우고 성장하라.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점점 더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에게 꼭 맞는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가꾸며 기다려라. 천지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인연의 법칙이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지가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성장하는 것이다. 당신도 이 큰 흐름의 일부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라. 그러면 천지가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오늘 이 글을 읽은 것도 인연이다. 이 인연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제 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다. 사랑은 감정이다. 감정은 변할 수 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다. 하지만 존중은 다르다. 존중은 선택이다. 상대를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존중이 있는 관계는 사랑이 식어도 유지된다. 서로를 인격체로 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덜 준다. 의견이 다를 때도 싸우기보다 대화로 해결한다. 반면 존중이 없는 관계는 사랑이 있어도 무너진다.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통제하려 한다. 그러면 상대는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결국 관계는 파탄난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하물며 자신의 연인은 얼마나 더 존중해야 하겠는가? 상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상대도 당신과 똑같이 존엄한 존재다.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과 꿈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다. 이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존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다. 상대의 의견이 자신과 달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의 친구나 가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신뢰가 된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진정한 사랑이 피어난다. 당신은 연인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통제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존중부터 점검해보라. 대부분의 문제는 존중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이제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집착은 두려움이다. 상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붙잡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집착하면 할수록 상대는 멀어진다. 아무도 질식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생긴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면 불안해지는가?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상대는 오히려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한다. 새장에 가둔 새는 도망치려 하지만 자유롭게 놓아준 새는 스스로 돌아온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설령 그 행복이 자신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상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현재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사랑이다. 당신은 연인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멈추어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진다. 죽음으로 헤어지든 이별로 헤어지든 말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언젠가 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에서는 받아들이라고 한다. 저항하지 마라. 붙잡으려 하지 마라. 흘러가게 놔두어라. 물론 슬퍼해도 된다. 눈물을 흘려도 된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 슬픔을 느끼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지나간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관계에서 배울 것을 다 배웠다는 의미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된 것이다. 이별한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라. 그 관계에서 배운 것들에 감사하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자신에게 독이 될 뿐이다. 감사하고 놓아주어라.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 당신은 과거의 이별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는가? 그렇다면 놓아주어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용기를 내어 과거를 놓아주어라.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제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설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사랑은 그 이후에 온다. 설레임이 가라앉은 후에도 남아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상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가 힘들 때 함께 견디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이런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선택하고 실천해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바로 이것이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고통받는 이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이다. 연인에 대한 사랑도 이런 자비로 발전해야 한다. 처음의 설레임은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자비에 기반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설레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설레임이 사라졌다고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잘 넘어가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반려자가 된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남자가 여자친구로 삼고 싶어하는 여성의 특징부터 인연의 법칙과 진정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어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온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자신을 바꾸어라. 그러면 관계가 저절로 좋아진다. 이것이 천지의 법칙이다. 이것이 인연의 진리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실천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글이 당신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우리도 인연을 맺은 것이다. 이 인연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당신에게 찾아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천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뜻에 따라 살아가자.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감사한다. 당신이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준 것에 감사한다. 이것도 인연이다. 소중한 인연이다. 이 인연이 당신의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당신의 행복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행복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받으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천지가 당신을 축복한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조언을 추가하겠다. 앞서 말한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는 소통이다. 관계의 기본은 소통이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소통이 안 되면 관계는 무너진다. 소통이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이다. 많은 커플들이 소통의 문제로 헤어진다.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가 쌓이다가 결국 폭발하는 것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평소에 자주 대화해야 한다. 기분이 좋을 때도 대화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대화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강조한다. 바른 말이란 진실하고 부드럽고 필요한 말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를 상처 입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쓸데없는 잡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바른 말로 소통하면 관계가 훨씬 좋아진다. 두 번째는 시간이다. 사랑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 시간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상대에게 집중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일에 치이고 스마트폰에 빠져서 정작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이것은 관계에 치명적이다. 시간을 들이지 않는 관계는 시들어간다.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하라.
그 시간에는 일 이야기나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지 마라. 즐거운 이야기를 하라. 함께 웃고 함께 즐겨라. 그런 시간이 관계를 살아있게 한다. 세 번째는 존중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다시 강조한다. 존중은 사랑보다 중요하다. 상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상대도 당신과 똑같이 존엄한 인격체다.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라.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라. 상대의 선택을 무시하지 마라. 존중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듣는 것이다. 상대의 취미나 관심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상대의 친구나 가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존중이 쌓이면 큰 신뢰가 된다. 네 번째는 감사다. 관계가 오래되면 상대에 대한 감사를 잊기 쉽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이 관계를 쉽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감사를 잊지 마라. 상대가 해주는 것들에 감사하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라.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라.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상대도 당신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 이런 선순환이 관계를 행복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는 용서다.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다. 상처를 주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 상처를 받았으면 진심으로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점점 커진다. 작은 불만이 큰 분노가 되고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 용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다. 상대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당신도 완벽하지 않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여섯 번째는 성장이다. 관계도 성장해야 한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지루해진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워라. 함께 성장하라. 개인적으로도 성장해야 한다.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상대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장하지 않는 관계는 정체된다. 정체된 관계는 결국 끝난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를 만들어라.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비결이다. 일곱 번째는 공간이다. 아무리 사랑해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항상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힌다. 서로에게 적절한 공간을 주어라. 상대가 혼자 있고 싶어 하면 존중하라. 상대가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면 허락하라.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속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공간을 주면 상대는 오히려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한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다. 여덟 번째는 지지다. 상대의 꿈을 지지하라.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견디라. 상대가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위로하라. 상대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라. 좋은 파트너는 가장 큰 응원단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당신만은 내 편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당신은 상대에게 그런 존재인가? 9번째는 현실적 기대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완벽한 상대도 없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로맨스는 현실에 없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상대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상대도 인간이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충분히 좋은 관계를 추구하라. 그것이 더 행복한 길이다. 10번째는 재미다. 관계에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 항상 심각한 이야기만 하면 지친다. 함께 웃고 함께 즐겨라. 유머 감각을 잃지 마라. 때로는 바보 같은 것도 해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가 오래간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유대감을 강화한다. 웃음이 없는 관계는 삭막하다. 재미있는 관계를 만들어라.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 10가지를 잘 실천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매일매일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좋은 관계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그것은 바로 운명에 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적인 만남을 꿈꾼다. 전생에서 약속한 상대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운명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인연도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어려운 인연도 노력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지만 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운명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인연에만 의존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라고 가르친다. 인연은 씨앗과 같다. 씨앗을 심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만남만 있고 노력이 없으면 관계는 자라지 않는다. 당신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라.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다. 그 꽃이 바로 행복한 관계다. 이것으로 정말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다. 긴 글을 읽어주어서 감사한다. 이 글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행복을 주변에도 나누기를 바란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천지가 당신을 축복한다. 좋은 인연이 당신에게 찾아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만남은 소중하다. 오늘 이 글을 통한 우리의 만남도 소중하다. 이 인연이 당신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감사한다. 행복하라. 사랑하라.